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변호사 장현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금리로 전월세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데다가 고물가, 고용 불안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에서 비탄감을 위해 희생이나 워크아웃과 같은 탕감을 받으려는 20, 30대가 상반기 기준 지난 5년 새 최대치를 보였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희생파산 전문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니 기사처럼 작년과 다르게 개인희생 문의도 급증하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희생, 워크아웃, 파산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많이 여쭤보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인희생 신청 전에 야근을 해서 월급여를 좀 더 올리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 취업을 했는데 아직 월급을 받기 전이면 개인희생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세 번째, 돈을 빌린 은행이 주거래 은행인데 해당 은행에 있는 예금은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네 번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개인회생하면서 아파트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이번 달에 대출을 추가로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나요?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야근을 해서 월급여를 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무리하게 야근이나 투잡을 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소득이 많든 적든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다 변제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투잡이나 야근을 뛴다고 해서 더 많은 생계비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소득이 지나치게 너무 적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일정 소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는데 채권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더 많이 갚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무리하게 투잡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회생 3년 동안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무리하게 투잡까지 하시면 몸이 견뎌낼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결국 개인회생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전에 무리하게 야근이나 투잡을 하셔서는 안 되세요. 두 번째, 취업을 했는데 아직 월급을 받기 전이면 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셨다면 첫 월급을 받기 전이라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으세요. 취업 후에 첫 월급을 타고 신청해야 한다거나 취업 후 3개월은 지나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빚독촉에 너무 힘드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돈을 빌린 은행이 주거래 은행인데 해당 은행에 있는 예금은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사 은행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대출금과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예금을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있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더라도 여기에 있는 예금이든 적금이든 청약저축이든 개인회생 신청 전에 모두 인출을 하셔야 되세요. 아니면 채무가 없는 은행에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채권사가 아닌 은행으로 이차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예금을 인출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예금을 인출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네 번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개인회생하면서 아파트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담보를 설정한 아파트나 주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 담보채권자가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지킬 수 없는데요. 담보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뿐이세요. 어떤 분들은 명의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재차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유자 명의를 바꾸어도 담보채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하면서 언제까지 담보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면요. 아파트나 주택은 보통 1년 정도, 전세보증금은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외적으로 담보물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많으셔서 담보 채권자가 사정을 봐주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1금융권이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기에 도달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를 회수하지 못하면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금융권은 유동화자산회사의 채권을 매각하고 유동화자산회사는 경매를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2금융권 이하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도 애초에 계약대로 원리금이 연체되지 않으면 경매를 안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2금융권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사정을 봐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보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이번 달에 대출을 추가로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대출을 받고 최소 3개월은 지나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받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으신데요. 대출 받고 얼마 안 있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출할 때부터 개인회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다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이를 숨기고 대출을 받았다는 것으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이세요. 특히 돌려막기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3개월은 지나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마음먹기까지 궁금하신 사항들이 정말 많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